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주당 경선의 판세를 가를 호남 경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9월 25, 26 이틀간 진행이 되는데요. 벌써부터 이 경선 후보들은 호남에서의 지지를 얻기 위해 밑바닥을 맹렬하게 훑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는 어쨌든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고 1차에서 끝내기 위해서는 호남에서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결선 투표까지 가기 위해서는 호남에서 어떻게든 이재명 지사의 흐름을 꺾고 그 추격세를 확고하게 해놔야만이 결선 투표로 연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또 사력을 다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이제 2위로도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그런 기대를 하면서 또 막판에 어떤 고삐를 좀 당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호남 경선에서의 결과를 가를 최대의 변수는 추미애 전 장관의 득표가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추 전 장관이 어느 정도 득표를 하느냐가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서로 간의 어떤 이 표를 계산하는 부분에서 상당한 어떤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난번 이 충청 경선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이 4위를 했었죠. 근데 대구 경북과 강원 경선, 그리고 국민일반당원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1차 슈퍼위크에서는 이 추 전 장관이 정세균 전 총리를 제치고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 11.67%를 득표를 했죠. 정세균 전 총리가 4%좀 넘게 득표를 하면서 정 전 총리는 이 결과에 뭐 어쨌든 충격을 받아서 후보에서 이제 사퇴한 그런 상황이죠. 정 전 총리가 사퇴함으로써 다시 이제 득표 재조정을 하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제 53.70% 누적 득표율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추미애 전 장관이 11.86%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지사의 격차가 재조정이 되면서 조금 더 늘었습니다. 21%포인트 이상 조금 더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로서는 호남에서 어쨌든 이 상당한 표차로 좀 이재명 지사를 제쳐야 좀 향후에 경선전을 수월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소한 뭐 비슷비슷하게 정도는 가져가야 그 이후에 연결되는 이제 부울경이라든지 이 경기 서울로 연결되는 이 국면에서 또 최선을 다할 그런 최선의 동력을 확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추미애 전 장관의 이 상승세가 이어질지가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추 전 장관은 15일 날 이 광주를 방문했을 때 민형배, 송갑석, 또 윤영덕 등 이른바 친 이재명 의원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과거에 뭐 이른바 명추연대다 해가지고 이재명, 추미애 연대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추 전 장관이 왜 친 이재명 의원들의 사무실을 방문을 했을까? 이것이 뭐 연대의 의미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추 전 장관으로서는 표를 가져올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그런 그룹보다는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그룹 쪽에서 내가 가져올 수 있는 표가 더 많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민형배 의원의 뭐 글 같은 것을 공유를 한다라든지 또 사무실을 방문한다라든지 이러면서 이재명 지사와 가까운 인사들을 공략하는 쪽으로 그런 전략의 축을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나 추미애 전 장관이나 어쨌든 이른바 강한 이 개혁을 주장하는 이 개혁성을 보이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기 때문에 결국 추 전 장관으로서는 그 비슷한 성향의 표를 가져와야 어떤 좀 더 확장성을 갖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경선의 결과에서도 추 전 장관 측에서는 이재명 지사를 어느 정도 좀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제 좀 됐다 하는 여유 속에서 이제 추 전 장관 쪽으로 넘어오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호남 경선에서도 이재명 지사의 지지 그룹 중에서 일부를 흡수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명추연대라기보다는 어쨌든 이 지사로서는 좀 비상이 걸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지금 추 전 장관의 이런 흐름, 기세를 일정하게 좀
차단을 하면서 호남에서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을 해야, 그래야 이제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고 1차에서 끝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로서는 추 전 장관의 기세를 어떻게든 꺾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반면 이 이낙연 전 대표로서는 어쨌든 추미애 전 장관이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을 일정 정도 이렇게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바탕으로 이낙연 전 대표가 조금 더 지지 세력을 결집시킨다면 이재명 지사를 넘어서거나 비슷한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유리한 지형상으로 봤을 때, 구도상으로 봤을 때 그런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심 이 전 대표가 신승을 거둘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낙연 전 대표 특근인 이계호 의원은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구도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이재명 지사는 좀 급해진, 이낙연 전 대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지지 세력을 결집할 수 있는 좀 여유를 가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추미애 전 장관과 이낙연 전 대표 간에도 전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윤 전 총장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 오늘 또 두 사람이 한판 붙었죠. 그러면서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당과 청와대에도 손준성 검사 엄호 세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또 한바탕 그것 때문에 누구냐 해서 청와대는 우리는 거기에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좀 선을 긋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라고 해서 마냥 또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어쨌든 이 추미애 전 장관의 공세, 이것이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일정한 유불리로 작용은 하고 있지만 양측을 상당히 또 긴장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호남에서의 추미애 바람, 이 추풍이 과연 불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추미애 전 장관이 나름 호남 쪽과 좀 인연이 있습니다. 이 정계에 입문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그 당시 판사로 있다가 정계에 입문하면서 96년 15대 총선에 출마를 하면서 이제 정치에 입문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그런 남다른 인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구에 며느리 하나 얻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고, 추미애 전 장관도 평소에 나는 대구의 딸, 호남의 며느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었죠. 실제로 추 전 장관의 남편이 고향이 전라북도 정읍이지 않습니까? 서성환 변호사. 정읍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내고 오랫동안 그 변호 활동을 계속 해온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 전 장관도 어쨌든 전북에는 남편의 고향, 또 이 호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DJ가 발탁한 이른바 호남의 며느리, 이런 개념으로 나름 이제 호남과의 연고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이 9월 25, 26일 이틀간 진행된 호남 경선의 결과가 민주당 후보 선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형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호남 경선에서 누가 이른바 기세를 장악하느냐가 1차에서 후보가 결정이 될지, 아니면 결선 투표로 갈지, 결선 투표로 갈 때 누가 또 2위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상당히 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 민주당의 핵심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재명 지사와 추미애 전 장관의 어떤 그런 경쟁, 이것도 상당히 볼만한 것 같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과연 호남에서 얼마나 약진을 할 수 있는지 참 주목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민주당 호남 경선을 앞두고 추미애 전 장관 바람, 이른바 추풍은 과연 불 것인가, 분다면 어느 정도까지 불 것인가 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